나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라고 표현하니 아주 어색한 느낌입니다. 타인은 제한적으로 존중하여 왔지만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이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남자이고 성과 중심으로 살고 있어서 그 성과로 판단이 중심을 차지하기에 덜 떨어진 인간이라는 평가를 되뇌며 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마당에 정리해봅니다. 1. 자본주의, 민주주의, 성과 중심주의의 세계에 살고 있기에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게 자동적입니다. 그리하여 이미 그 성과에 걸맞은 내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서 나를 평가하여 왔습니다. 마음에 드는 결과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라고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기준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사실 불가능한 기준이었습니다. 3. 나는 나를 볼 때 그 성과에 둘러싸여서 보게 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 나의 고유한 존재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는 너무나 어색한 단어이고 이 단어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언제부터인가 상업자본주의로 인간을 평가하는 그 언론의 마케팅에 속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건만 어느 순간 또 거기에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5.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가? 나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하고 나의 존재의 존중이라는 단어가 이 나라에 거의 보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6.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스스로 끄기를 합니다.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끄기를 하는 경우는 매스컴에 크게 알려지지만 일반 사람들이 스스로 끄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스스로 끄기의 비율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들 각자는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의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존중감을 평가할 때 점수를 매길 것입니다. 거의 0.00001% 정도까지라고 한다면 스스로 끄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존중감에 평가하는 항목은 다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존중감의 평가 항목에 과연 자신의 독특함, 존재 자체에 대한 항목이 있을까요? 저는 아주 희미합니다. 7. 나는 한국 사회에 살면서 우리라는 자기의 무의식적인 나 자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랄 당시에 형제가 4명이었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은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고향이라고 하셨지. 나의 가정, 나의 나라, 나의 집, 나의 동네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라오다가 갑자기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어느 순간 덩그러니 청년이 되고 사회에 나오니 나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는 경쟁사회, 조직에 던져지니 컴컴한 밤에 어떠한 불빛도 없이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나를 찾는 과정이 서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이에도 나 자신, 나의 존중감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8. 세상의 타인은 자본주의, 성과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나의 고유한 존재의 가치로 볼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많은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미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문명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 무언가 뒤떨어진 느낌, 세상을 초월한 느낌이 듭니다. 9. 나는 나의 존재 자체가 그리 가치가 있는가? 나는 세상의 78억 명의 인구 중에서 단 한 명의 사람이다. 나는 나만의 생각, 살아온 여정, 생각하는 방식, 스타일이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이 지구별에 왔다간 수백억 이상의 사람 중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10. 나는 적어도 주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생애 중에서 오늘의 이 시간에 가장 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언약의 주 하나님이 나의 존재 자체를 선택하시고 인생의 어느 타이밍에 나의 존재 자체를 부르셔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나의 존재를 대신해서 육체적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지금도 유효함을 믿고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 지금도 주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언약을 믿는다. 나의 포지션에서는 내가 믿지만 어느 정도 믿는지는 다른 차원이고 주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나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신다. 나의 존재 자체만을. 11.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나의 존재 자체를 가장 소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십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실 때 나의 존재 자체를 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나의 하는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면서 평생 기도하시고 지원하셨지만 언제나 마음 밑바탕에서는 나의 존재 자체가 대부분의 마음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타인과 잠시 비교하실 때는 그 기준으로 나를 보셨지만 잠깐이고 나와 같이 있는 그 시간, 대화하는 그 시간, 그 만남으로 인한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이 더 많으셨습니다. 12. 나는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미 성년이 된 자녀들을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있을까? 하고 있는 일의 성과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경쟁 속에서 어떤 순위에 있는지에 따라서만 보고 있는가?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만남의 짧은 순간에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는 대부분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는 자녀의 존재 자체를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 가슴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자녀들은 그 큰 가슴을 뚫고 나올 정도로 거대하게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녀를 데리고 산다는 모습입니다. 귀중한, 소중한, 귀하디 귀한, 존귀한, 이쁘디 이쁜 내가 이러한 마음인데 나의 부모는 오죽하셨을까? 만일에 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주 하나님의 포지션에서는 어떠실까? 13 어떤 동기는 10년 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10년 이상 낳지 못하여 기다리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5년 만에 낳으셨습니다. 이분들은 자녀가 얼마나 귀중하실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니 하지만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물론 성년이 되고 나중에 일은 패스하고 14 현재 나는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손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 이 지구 별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이 가문에 나의 자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손녀를 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숨쉬고 웃고 먹고 걷고 우는 그 존재 자체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존중합니다. 이 손녀의 능력, 지혜, 지식, 체력, 인간관계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 능력이 발휘할지는 나중의 일이고 그것 자체는 이따가도 없어질 수 있고 지금 아니라 나중에 성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이 손녀의 존재 자체가 나의 마음 가장 밑바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5 내가 나의 존중감을 내 스스로 가지기에 어색하며 행동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옵니다. 할 수 없이 인위적이라도 내 부모님, 주 하나님 그리스도, 내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 내가 손녀를 대하는 마음, 10년 만에 자녀를 낳은 동기의 마음, 100세의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당겨서 나의 존중감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나의 존중감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의 존중감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이전의 세상도 앞으로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라면 내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마음적으로는 내 스스로 나 혼자만 남는 독립을 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내가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어색하다, 해본 적도 없고 미친 사람 같기도 하고 덜 떨어진 사람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러한 훈련도 없고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색하더라도 어색한 게 진실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금까지 존중해 오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나의 마음에 변화되려는 자그마한 새로운 외침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려면 내가 덜 떨어진 사람이 매일 되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나의 존재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태어나고 걷고 사회를 알아가고 성년이 되면서 능력, 학력, 체력, 경제력 등이 계급장같이 붙어져서 한 개인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 힘든 일, 어려운 일,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남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점점 계급장같이 붙어있는 이력으로 평가하다 보니 그 이력의 영향력이 나의 가장 근원을 구성하는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깎아내린다, 잠식시킨다, 결국 존재의 힘과 가치는 거의 없게 됩니다. 그 자체의 존재와 경력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수많은 조건 중의 일부일 수 있고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고 또는 전혀 별개인데도 마치 비례되는 마냥 연결지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마지막으로 의식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